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4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 증진면입니다. 앞에서 지금 저희 한라공조 제일 핵심이 컴프레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컴프레서는 다른 제품하고 틀리게 엔진하고 똑같습니다. 마찰이 일어나요.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펌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찰 때문에 너무 고속이거나 너무 무지막지하게 힘을 많이 주면 마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엔진이 고속으로 회전할 때는 에어컨을 잠시 꺼줘도 괜찮다. 핸드폰이 아니고요. 고속은 어느 정도일까요? 약 4000rpm 정도를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엔진 대비해서 컴프레서는 한 1.2배에서 1.5배까지 더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rpm이다 그러면 실제로 컴프레서는 5000rpm 정도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가 올 수 있어요. 특히 그 아랫부분 같이 초기에 여러분들 동호회 보면은 내용 신차 길들이기 할 때 처음에 시동 걸고 잠깐 아이들 상태로 윤활성을 높인 다음에 주행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컴프레서도 똑같습니다. 엔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속으로 처음부터 밟거나 그리고 냉간시에 오래 사용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고속으로 밟으시면 윤활성이 낮아서 장기적으로 쓰시는데 불리합니다. 암만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보증 받으시는 보증 내에는 큰 무리가 없어요. 보증이 끝나자마자 와 이거 컴프레서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 이 차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 그냥 뚝 끊어져 버리면 내 돈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안전하게 운행을 하시면 더 오랜 기간 쓰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비 향상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관심이 많으시죠? 연비 향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량의 연비 좋게 하는 방법에서 블로그들 몇 번 올리셨습니다. 트렁크에 타이어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차가 가벼워지면 연비 좋아지죠. 가벼워지면 연비 좋아집니다. 엔진에 힘 들어가게 하면 연비 좋아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이 실제로 차량에서 컴프레서를 돌리는데 엄청난 부하를 사용합니다. 에어컨이 약 2사람 목에 힘을 쓰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을 좀 작게 틀면, 컴프레서를 작게 구동시키면 효율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겠죠. 어떤 방법일까요? 처음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에어컨을 켜시면 고단으로 트십시오. 4단부터 많은 양의 한꺼번에 바람이 나오고 그리고 실내 환기 조건으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외기 유입이 없기 때문에 한정된 공기를 빠른 시간에 차갑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적당히 이제 해소가 됐으면 그리고 온도가 좋아지면 천천히 틀어도 된다는 거죠. 물론 자동 컨트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조건들이 자동으로 제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조금 성격이 급하죠. 자동 컨트롤을 쓰시면서도 브로아를 조정하시고 방향을 조정하십니다. 그럴 때 한해서는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확실한 연비의 절감 효과는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성능 향상입니다. 자, 냉매 관련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냉매를 매년 넣으십니다. 물론 여러 이제 정비소 이런 데서 프랜카드 붙어가지고 에어컨 꼭 냉매 한 번씩 점검하십시오 이래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실제로 에어컨 시스템이 차량에 장착이 돼서 일반적인 운행을 하신다면 1년에 20g 미만의 냉매가 누출됩니다. 실제로 냉매가 없어서 성능에 문제를 여러분이 느끼실 만한 양은 50g 이상이 됐을 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계산상으로 어떻습니까? 2년에서 3년은 굳이 냉매를 채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 이런 차는 제외입니다. 오프로드 맨날 달리시는 차, 이런 차는 제외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죠. 조임으로 여러 가지 조임이 되어 있는데 오프로드 같이 험난하게 달리시면 승용차를, 그런 조건은 조금 승용차한테는 무리죠. 그런 차는 매년 점검을 하셔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냉매를 넣을 때 우리 과거에 특히 이제 오래되신 연령이 많이 되신 분들이 그래요. 냉매 좀 많이 넣어줘. 매년 넣는데 그거 조금 많이 넣어주면은 한 해 쉬잖아 이러시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냉매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결정이 돼가지고 여러분 차에 들어간 양이 정확한 양입니다. 이 양보다 50g이 아까
냉매가 빠져서 50g 이상이 돼야 느끼신다 그랬죠? 100g 이상이 되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50g까지는 차이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100g 초과시에 현저한 차이가 나니까. 총 들어가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차마다 다릅니다. 최근에 500g에서 600g 사이로 차마다 다른데요. 이거를 많이 넣어달라 그러면 대개 얼마큼 넣어드리느냐? 계산을 안 되느냐? 100g 이상이 들어갑니다. 대개 냉매에서 한 번 버튼 눌러서 호수 안에, 냉매 넣을 때 호수 넣죠? 파란색, 빨간색 호수가 있는데 한 개의 호수가 보통 100g 정도의 양을 자기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이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리하죠. 적게 들어가도 무리지만 많이 들어가면 컴프레서 내구성에도 아주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고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 냉매량을 넣으시되 매년 넣으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주머니 사정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쾌적성 향상입니다. 필터 교환하실 때,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다 주기적으로 교환을 하실 텐데 필터 교환하실 때 어떠세요? 약간의 주머니 사정이 문제는 되시죠? 뭐 싸게 가르실 때는 뭐 2만원부터 비싸게 가르실 때는 한 3, 4만원까지 받으시는데 사실 이 필터가 여러분 신체에 중요합니다. 필터가 좋지 않은 뭐 메쉬, 망처럼 모기장처럼 된 것도 많아요. 시중에 그런 것도 팔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좋은 필터 쓰세요. 뭐 한라공조가 생산하는 거 모비스를 거쳐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구하실 수 있는 필터 중에 육안으로 보셔가지고 너무 듬성듬성하지 않고 색상이 좀 균일하고 하얀색이다 하면 좋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뭐 항균 필터라 그래서 나오는 거 있죠? 시커먼색으로 돼가지고 보기에는 기분 나쁜데 카본이 들어가 있는 필터도 있어요. 카본 필터는 좀 비싸긴 하지만 그게 더 좋겠죠. 카본 자체가 어떻습니까? 숯이죠? 숯은 다공질이어서 각종 들어오는 입자들에, 특히 작은 입자들을 많이 함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좋은 제품들을 이용하셔서 들어오는 먼지들을 걸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오는 먼지는 뭡니까? 각종 유해 물질일 수도 있고요. 냄새의 주 원인이 되는 세균, 그 다음에 곰팡이들의 먹이가 되는 단백질류입니다. 기름, 오일이죠, 주로. 해외에서 보면은 좀 환경이 좋은 해외, 특히 사우디나 이런데 환경이 참 좋죠. 열악하다고도 표현하겠지만 그런 데 가면 필터를 뺐을 때 필터를 뒤집어서 털기만 해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오일류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먼지 중에 오일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에 지나다니는 차들이 특히 그래요. 배기가스 이런 것 때문에. 디젤 가스류가 어떻습니까? 오일류가 많이 함유되어 있죠. 연료에. 그래서 시커멓게 변합니다. 이런 것들은 털어도 오일류가 안 털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이 흡입이 돼서 여러분 조금 전에 들으셨던 에바포레이터라는 증발기에 부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균과 곰팡이의 먹이가 되죠. 먹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곰팡이와 세균은 많이 증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좋은 재질의 필터를 쓰셔서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오게 함이 냄새에도 방지가 되고 여러분 건강에도 좋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쓰다 보니까 필터도 좀 안 썼어요. 내 차는 좀 오래됐어. 필터가 없는 차야. 이런 차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필터를 설치할 수 없죠. 안 돼 있는 차는. 돼 있는 차도 안 쓰시다 보니까 이미 오염이 됐어요. 그러면 에어컨을 가동하고 사이클링이 될 때마다 냄새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쉽게 걸레 썩는 냄새다, 뭐 발효 냄새다 그러는데요. 이런 문제는 그럼 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모비스에서도 순정품으로 여러 가지 약재가 나오고 있죠. 근데 굳이 그 약재를 안 쓰셔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에바포레이터 증발기에 암만 오일이 많고 먼지가 아무리 많이 붙어 있어도요, 세균을 증식 안 시키면 됩니다. 세균이 가장 좋은 환경이 뭡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환경입니다. 온도도 온도지만 물이 없으면 세균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적게 남게 하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에어컨을 끄셔야 에바포레이터가 차갑지 않기 때문에 물이 적게 생깁니다. 언제 끌까요? 매년 끄고 다닐 수 없죠. 뭐하러 에어컨 달아놓습니까? 차량 정차하기 전
한 3분 전에 에어컨 끄세요. 내 도착 지점 알잖아요. 그죠? 아, 이제 요 신호 지나면 3분 있으면 도착할 거야. 그럼 그때 에어컨 끄세요. 3분에서 5분은 여러분 차 여력으로, 에바포레이터의 차가운 여력의 기운으로 충분히 시원합니다. 3분, 5분 중. 아주 더울 때는 3분만 하시고요. 2분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차 정차하셔서 급한 일이 아니시면 정차하시고 창문 좀 내리시고 브로와를, 에어컨을 끄신 상태죠. 브로와를 올리세요. 가능하면 최고단으로 트십시오. 시동은 끄지 마세요. 배터리 소모가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하면 5분, 3분에서 5분만 틀어주시면 증발기에 있는 물이 바람의 힘으로 밀려나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훨씬 효과적인 곰팡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적은 양의 물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냥 딱 끄고 들어가시잖아요. 켜고 오셨다가 딱 끄고 들어가시면 물이 그대로 흥건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에어컨 켜놓으시고 차량 밑을 한번 보세요. 여름에 물이 줄줄 새 나옵니다. 공기 중에 있는 물이 증발기 표면에, 차가운 표면에 붙어서 계속 아래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활용을 하시면 훨씬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간단한 사용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제가 유리창 습기 제거에 대해서